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반등이 전망되고 있어서 요 금 가격만큼 비트코인도 상승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승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매니지먼트의 승재님 모시고 비트코인의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AM 매니지먼트 송승재입니다. 네,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 모시고 저희 네. 비트코인 차트 상황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세정 지난주에 분위기가 좀 좋기는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자동차 관세 부과부터 해서 관세 우려가 다시 좀 부각됨에 따라서 위험자산군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일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갭이 84,2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성은 좀 일부 열어뒀던 상황이고, 그리고 일봉 3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일봉 60일, 90일선에 대한 저항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84,200달러씩 채우고 그 이상까지도 이제 더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한 81,000달러 정도까지 좀 조정이 이제 확장된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 추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빠진 흐름은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인 이제 확장 플랫 관점이죠. 확장 플랫 관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관점인데, 아직까지도 중장기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 패턴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1.618 요 자리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고, 이 1.618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있어도 아직까지 기술적 관점상으로도 정상적인 범주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15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15분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 저점을 형성하고 아마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반등 자체도 이 하락 채널 돌파 후에 이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가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금일 오후 시점부터 해서 다시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 평선과 일봉 31선이 위치한 최종적으로는 이제 86,200달러를 다시 돌파해 준다면은 아무래도 지난주와 같은 좀 분위기가 좋은 그런 추세를 다시 동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지금 뭐 15분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낙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꽤 있었던 만큼, 그리고 사실상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4월 3일인가요? 그때 이제 실상 이제 관세를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형성해준 이 저점 8만 약 한 1,0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8만 1,0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86,200달러 일봉 31선을 다시 돌파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8만 1,000달러를 이번 주 중으로 하회하지 않고 86,200달러를 먼저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다음 이제 목표가는 한 9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그 차트 분석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데드캣 바운스다. 9만 달러를 시도를 했는데 한 5번 정도 막히고 이제 완전 하락세다라고 보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데드캣에 대한 위험은 있을 순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제 기준에서는 저점을 좀 다지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시적인 요인을 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다들 관심 있어하는 관세 시행도 있지만, 사실 이 자동차 관세가 이제 관세 카드 중에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부가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M2 통화량에 대한 그 비트코인 관계 추이를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M2가 비트코인의 뭐 선행 지표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 자체도 이제 비트코인이 M2를 추이를 따라갈 그 시점이 한 4월 초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제 관세 시행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시장에 그런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관점 상에서도 일봉 이평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차트를 사실 뒤집어서 보면은 이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를 전환하기 전에 추세가 꺾이는 흐름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봉 31선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 장기 이평선까지도 다시 위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다음번 돌파는 60일에서 90일선도 함께 돌파를 하면서 9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쨌든 지금은 저점을 잘 다져줬고 기술적으로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네. 주셔서 조금 오랜만에 기대감을 가지고 차트를 볼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더리움이 1분기에 너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트코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 지금 너무 강하게 치솟고 있어요. 사실상 지난주까지만 했어도 61점 중반 정도의 퍼센트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2%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솔라나 그리고 다른 메이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려면은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대로 최소한 가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61%를 하회해야만 메이저 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알트코인들이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2%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이더리움이나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같이 일단은 따라서 오르겠지만 혹시나라도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회하는 좀 약세를 다시 보이게 되면은 비트코인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더 비트코인보다 강한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비중을 실는 기준점은 아직까지도 61%를 하회했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계속해서 그냥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채널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하락 트렌드에서 장기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제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된 거라서 최소한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는 모습은 나와야 우리가 적어도 이더리움이 이제 강세를 보일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일단 하락 채널 돌파는 나왔어요. 이더리움도. 근데 이제 대신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만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소 1930달러를 돌파해야만 다시 지난주와 같은 분위기를 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지금 뭐 반등에 대한 전망이 좀 우세하면서 지금이 뭐 바이 더 딥 상황이다, 지금 사야 된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 승재님이라면 좀 약간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사실 하락률을 보면은 떨어진 만큼 오른다 생각하면 이더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더에는 쉽게 손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본인 개인의 그런 투자 취향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기는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같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치솟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메이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메이저 보유 비중을 이제 뭐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알트코인 위주로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메이저 중에서는 이더리움을 그냥 계속 제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온체인 데이터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일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반등세로 전환이 되면은 사실상 저는 이더리움 상승을 아직까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더리움이 웬만해서는 저는 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다음으로 준비해주신 차트는 어떤 걸까요? 네, 솔라나 차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이 하락 트렌드는 먼저 벗어나기는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점은 솔라나도 당연히 알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영향에 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파는 했어도 아직까지 계속 매도 압력 때문에 많이 눌리고 있다라는 점, 그거에 대해서 반등 추세로의 전환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지난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좀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는 그래도 반등 세기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방어 측면에서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솔라나는 아직 저점을 위협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반등의 세기라든지 가격 방어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하고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상방 분출로 나와야 솔라나가 이제 반등 추세로의 전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33달러를 돌파를 강하게 해주게 되면은 솔라나는 기존 지난주의 그런 반등 분위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오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반등세에 비해서 오늘은 별로 가격이 좀 오르지 못한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더보다는 한 단계 좀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이번 반등세에 힘 입어서 좀 잘 좀 133달러 선을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XRP일까요? 네, 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인 그런 구간 내에서 위치해 있고요. 아직까지도 다른 메이저와 같이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다른 메이저 코인들은 사실 2월 초에 저점을 이미 크게 하회하고도 남았는데,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2월 초에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이 전체적인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장기 이평선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두 차례 정도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XRP 같은 경우 이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2월 초에 저점을 다른 메이저처럼 똑같이 후행으로 해서 이탈하고 좀 많이 위축된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 정도는 지켜주면서 빠르게 반등을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던 2.33달러대가 깨져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1.77달러를 좀 위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저 중에선 그나마 가장 나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 다시 일봉 이평선 위로 횡보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 일봉 이평선 밑으로 다시 하회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에 따라서 장기 이평선까지 다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점점 이제 일봉 이평선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격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매도 압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 장기 이평선에서 최대한 지지를 받고 이격이 확장되기 전에 빠르게 안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를 할 때 웬만해서는 2.33달러 위로 다시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 단기적인 전략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XRP는 아까 보면 뭐 이더나 솔라나에 비해서 반등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일봉 기준이라서 이제 네. 또 뭐 15분봉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약간 역배열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XRP는 아직까지도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제가 2.33달러 위로 다시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 단기 투자 전략을 고려해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위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좀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2.33달러 다시 일봉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시점부터 XRP를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XRP도 반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그거에 우선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재님 모시고 저희 차트 상황 알아봤습니다. 매니지먼트의 위클리 리포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검색하시면요 여러분 첫 달은 무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승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